이번 입찰을 갑작스럽게 준비하면서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입찰 전날 준비부터 낙찰 영수증 수령까지 시간의 흐름별로 필수 체크 5가지를 정리하였어요. 안녕하세요, 비비원입니다. 아직 경매 입찰이 조금 생소하신 초보분들이나 이미 입찰을 여러 번 하셔서 과정을 잘 알고 계신 분들도 한번 체크하시면 좋으실 입찰 현장기 영상입니다. 며칠 전 갑작스럽게 알게 된 경매 물건이 있어서 입찰을 하게 되었는데 입찰 기일이 바로 다음 날이어서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일요일에 물건지를 확인했는데 잘 알고 있는 지역이고 임대랑 대출에 대한 판단이 곧바로 섰기 때문에 이거는 입찰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임장은 내일 오전 일찍, 그러니까 입찰 기일 오전에 가야겠다는 결정을 하고 빠르게 준비를 하였어요. 시간이 촉박하던 넉넉하던 간에 꼭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클리어한다면 실수 없이 입찰을 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필수 준비물은 입찰표, 그리고 입찰 봉투, 보증금, 보증금 봉투, 그리고 신분증과 도장입니다. 보증금이랑 신분증과 도장을 뺀 나머지는 입찰 기일 법원에서 다 나눠줘요. 입찰표는 이렇게 생겼고 보증금은 이렇게 생겼는데 보증금을 여기에 넣고 입찰 봉투에 다 같이 넣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뭐 대리인이 가거나 법인 대표나 법인 대리인이 입찰을 하러 가는 경우에는 준비를 해야 할 서류가 다르니까 그건 영상 설명란에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세요. 필수 체크 첫 번째, 저 같은 경우에는 입찰표와 보증금을 하루 전에 준비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입찰 시간은 오후 10시에서 11시 10분 사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물론 11시 30분까지 마감인 법원도 있어요. 어쨌든 그날 아침에 입찰 보증금 수표를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이 입찰 기일이라서 입찰표까지만 작성을 해놓고 입찰 기일인 월요일 오전 9시에 은행에 들려서 수표를 출금해서 입찰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법원에는 신한은행은 꼭 있으니까 신한은행을 사용하신다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입찰표 작성과 입찰 보증금만 미리 준비된다면 거의 다 된 거예요. 입찰을 미리 하는 이유는 입찰 당일 쫓기는 마음에서 입찰 가격과 보증 금액을 바꿔 써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대참사가 생기거나 현장 분위기를 타서 내가 쓰려는 금액 대신 높거나 낮게 써서 후회를 하는 것을 막고자 함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입찰표는 기일에 법원에서 나눠주고 작성을 하지만 법원 사이트에서 미리 다운을 받아갖고 출력해서 미리 작성한 것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가셔서 경매 서식에서 입찰표를 검색하고 보니까 2개가 나오는데 둘 다 동일한 거니까 아무거나 내려받으시면 돼요. 프린트를 하셔서 내일 제출할 입찰가를 적으시고 보증 금액을 적고 직인을 합니다. 반드시 입찰가와 보증 금액을 바꿔 쓰지 않도록 더블 체크하시고 보증 금액은 내가 입찰하는 금액의 10%가 아닌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써야 됩니다. 보증금이 20%나 그 이상으로 준비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에 낙찰자가 잔금을 안 내서 다시 매각이 진행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니까 꼭 확인을 해보세요. 어쨌든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비원 카페에 있는 입찰표 링크도 해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준비된 것은 입찰 보증금 수표랑 입찰표 그리고 신분증과 도장이에요. 내일 법원에서 보증금 봉투랑 입찰 봉투를 받아서 거기에 넣고 제출을 그냥 하면 되는데 도장은 여기 그리고 또 여기에 직인을 하세요. 필수 체크 두 번째, 그날 경매가 진행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내가 입찰하려고 하는 물건의 매각 기일이 변경이 되거나 사건 자체가 취하되는 것처럼 변수가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변동사항은 보통 입찰 매각 기일 당일 오전에 해당 법원에 비치된 공고 게시판에 A4지 사이즈로 경매계마다 프린트를 해갖고 사건별로 공고를 해요. 이게 제가 찍어온 겁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공지를 해요. 만약에 사건이 변경이 되어서 입찰 기일이 바뀌게 된다면 그날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기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사이트에 가셔서 사건 번호를 치시고 기일 내역을 확인합니다. 보시면 제가 입찰한 물건은 이렇게 변경사항이 없었어요. 반면 다른 이 물건의 경우는 이렇게 변경사항이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 매각기일이 변경이 되어서 그날 경매는 없습니다. 변경이 된다면 좀 허무하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시간도 비워놨고 바꿔놓은 수표도 다시 입금해야 돼서 일단 외출을 해서 입금을 하고 그날은 다른 물건 찾는 날로 정하고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필수 체크 세 번째, 입찰기일 법원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주차나 변수를 생각한다면 일찍 가야 돼요. 최근에 지어진 몇몇 법원은 주차 공간이 넓어갖고 조금 덜 하지만 대부분은 주차할 곳이 없어요. 어느 법원이든지 법원 기능의 특성상 법원이 위치한 주위에는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찍 도착을 해서 법원 내 자리가 날 것을 기다리다거나 주위에 유료 주차장이나 주차가 가능한 곳을 미리 확인하시고 가셔야 돼요. 서류 제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입찰을 못 하니까요. 제가 이번에 간 성남지원법원은 경매 사건도 무지 많아 사람도 많고 주차장도 아주 협소해요. 한 법정에서 진행된 사건도 많고 사건별 입찰 참여자도 너무 많아갖고 법원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정말 많았습니다. 입찰 봉투를 받고 도장을 찍어서 그것을 내는 시간도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어요. 갓난아기를 안고 온 입찰자분도 계셨는데 10,000원 지하철 같이 사람이 꽉 들어찬 법정에서 아기가 계속 울어서 경매 계장님이 그 입찰자분이 참여하는 사건부터 개찰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가시기를 권장해 드려요. 필수 체크 네 번째, 법원에 입장을 하려고 하면 입구에서 경락대출 관련된 명함과 사건 번호가 쭉 있는 프린트 같은 것들을 아주머니나 아저씨들이 막 나눠주십니다. 그것들을 다 받아오세요. 낙찰이 되어서 나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더 많은 명함을 받는데 가장 도움이 될 것은 대출을 받는 것이고 등기를 칠 때도 도움받을 그 지역의 법무사님 명함도 있을 거예요. 사건 번호가 쫙 있는 프린트물에도 대출이나 등기 관련 정보가 있지만 한 법정에서 사건이 많을 경우에는 꽤 기다려야 하는데 사건 번호 프린트물을 보게 되면 개찰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조금 덜 지루합니다. 폐차를 하더라도 대출 관련 문의를 할 수 있으니까 꼭 받아두시길 바래요. 필수 체크 다섯 번째, 입찰자용 수취증을 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입찰표와 보증금이 들어있는 입찰 봉투를 제출을 할 때 신분증 확인과 함께 스테이플러로 봉투를 이렇게 봉하게 되면 수령했다는 집행관 도장을 딱 찍어주면서 수취증을 이렇게 뜯어서 줍니다. 그리고 이어질 개찰을 통해서 낙찰도 확인을 하고 폐차를 할 사람에게는 보증금을 돌려줄 때도 이걸로 확인을 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입찰자용 수취증을 움켜쥐고 있으니 제가 입찰한 사건 번호를 부르고 법정 앞으로 나가니까 12명 정도가 입찰을 했네요. 아쉽지만 폐차를 했습니다. 이번이 2회 유찰되어서 3회였는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2회 때 최저가보다도 높게 썼네요. 폐차란 저와 10명은 수취증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았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보증금 영수증을 수령해 갔습니다. 이렇게 5가지 필수 체크를 꼭 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속해서 좋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